2021년 7월 21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EV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유튜브에도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죠. 일렉트리 채널은 전기차 충전과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슈퍼차저 개방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료와 의견들을 찾아봤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영상이 업로드되지 못한 것은 개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큐브를 돌리는데 꼭 색깔 하나가 다른 그런 찝찝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최근 슈퍼차저 개방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들을 찾게 되면서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개월간 다양한 자료들을 요리조리 맞춰본 결과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개방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테슬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하나를 슬쩍 내주어주는 액션을 취하면서 10개를 가져가려고 하는 지독하고도 철저한 사업가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추측과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감하실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테슬라 슈퍼차저와 특허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론 머스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개방하려는 숨은 의도를 찾기 위해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개방하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될까에 대해서 접근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정 전기차를 위한 한정된 충전 인프라가 모든 전기차에게 개방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 이용 고객들은 혼잡, 불편, 대기 등과 같은 것을 겪게 되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개방으로 인해 이용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충전 비용과 더불어 어댑터와 같은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기존 테슬라 차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꽤나 큰 손해인데요. 그럼 이런 손해를 감수할 만큼 충전 사업과 액세서리 판매가 쏠쏠한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을 2016년부터 부과하기 위해 세계의 사용요금 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1kWh당 부과요금 1안이 279.7원, 2안이 313.1원, 3안이 431.4원이었습니다. 당시 충전 사업자들은 3안인 최소 400원 이상은 되어야 운영 및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2안인 313.1원이 선택됐죠. 이는 곧 2017년부터 시작된 특례 할인이 모두 끝나더라도 충전 요금으로 인해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적어도 몇 년간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해외도 별다를 것이 없는데요. 올해 초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중국에 런칭할 캠스라는 충전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충전 사업으로 인한 손익분기점은 4년이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가진 나라에서도 최소 4년은 지나야 비로소 수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도 각 나라의 요금 적재 수준에 맞게 충전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전소를 개방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DC 콤보 1 어댑터처럼 수만 대의 전기차에게 각 30만원 수준으로 테슬라 어댑터를 팔면 꽤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북미에서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댑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구입할 수도 있고 만약 사람들이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슈퍼차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테슬라 파워트레인 및 엔지니어링 상무인 드류 바글리노는 우리는 그것을 위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로 밀어보면 어댑터를 판매도 하겠지만 슈퍼차저에 비치해서 많은 전기차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죠. 충전료도 이득을 취하기 쉽지 않고 어댑터도 판매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슈퍼차저 개방으로 인한 혼잡 및 불편과 맞바꾸기에는 오히려 테슬라가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미 생각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다른 전기차가 슈퍼차저 이용하는 방법과 요금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요금 정책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V3에 부과하는 요금 체계처럼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현재 기존 충전기들은 킬로와트아워당 요금을 부과해 느리게 충전되는 차량들이 오랜 시간 충전기를 점유하거나 저속으로 충전되는 구간임에도 40분을 꽉꽉 채우려는 현상으로 인해 회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한 번에 걸러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100kW 이상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코나, 니로, 볼트, 소울과 같은 전기차들은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내면서 슈퍼차저를 갈 이유가 없게 되므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하지만 아우디 이트론, 벤츠, EQC, EQA와 같은 차량들은 슈퍼차저 V2의 속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아이오닉 5, EV6, GV60,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전기차는 V3 속도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앞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슈퍼차저 혼잡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슈퍼차저가 매력적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휴대폰에 테슬라 어플을 깔고 결제 관련 정보를 등록해 놓은 다음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기를 결합하고 어플을 실행시켜서 결합한 슈퍼차저의 위치를 터치하면 충전과 결제가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전기차들은 테슬라와 같은 형태로 플러그앤 차지가 안 된다는 것이며 같은 충전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커넥터를 뽑고 차량에 결합만 하면 되는 테슬라지만 다른 차량들은 커넥터 뽑기, 어댑터 장착, 충전구 오픈, 고속 충전 보호 캡 제거, 커넥터 결합, 테슬라 어플 실행, 결합한 슈퍼차저 서칭 및 충전 시작 터치를 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어댑터 장착이 필요가 없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고속 충전 보호 캡이 없기도 하기에 테슬라에 비해 최소 3단계부터 최대 5단계가 더 추가됩니다. 이는 결국 기존 급속 충전기의 충전 절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국내의 경우 아이오닉 5나 EV6, GV60과 같은 차량들은 이핏에 가면 플러그앤 차지가 가능하고 유럽과 미국에도 플러그앤 차지가 가능한 충전기와 호환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오히려 더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앤 차지가 가능하지 않은 충전기도 최근 NFC 태그나 바코드 인식어 같은 형태로 결제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기존 공공 충전기 대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슈퍼차저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 중 하나의 대안일 뿐이지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갈 만한 충전기는 아닌 것이죠. 결국 표면적으로는 모든 전기차에게 개방하는 것이지만 충전 방식과 요금 정책으로 적절히 필터링해 기존 테슬라 차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셈입니다. 이는 모두가 충전 가능한 표준 포트를 적용하고 있지만 브랜드와 회원가라는 표면적인 차별을 두며 느리게 충전되는 구형 차량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핏에 비해 차량의 개별 충전 능력을 기준으로 브랜드나 회원가 차별 없이 개방함과 더불어 잠재적 테슬라 고객이 될 수 있는 타사 전기차 차주들의 회원 정보나 충전 정보와 같은 데이터도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기에 정말 여우같이 똑똑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에서 약간의 헛기침 소리를 내면서 애플을 언급했는데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은 애플처럼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고 경쟁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묵적인 필터링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모든 전기차가 충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개방을 통해 공공 충전 인프라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렉트렉이 입수한 노르웨이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테슬라는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테슬라가 제안한 5개 고속 충전소 확장에 행정부의 혜택을 적용하기 적격하다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4월 22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킨다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주 및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을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아파트 건물, 공영주차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50만 개의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결국 테슬라가 충전소를 개방하는 것은 공공 충전 인프라로 거듭나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아 더 많은 충전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기 위함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충전기가 될 경우 인프라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도 무난히 가능하다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4년에 인터뷰한 내용처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같이 비용을 투입할 파트너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전기차가 충전하는 비용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보조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게 된 셈이죠. 테슬라 슈퍼차저가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면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더 신규 및 기존 테슬라 오너들의 충전 환경은 여러모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면 실제 비용이 절감되어 모든 고객의 청구 가격을 낮추고 네트워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결국 슈퍼차저의 개방은 슈퍼차저의 장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테슬라 차주들을 위한 것이란 결론이 납니다. 현재 미국 전역 818개의 충전소에 1412개의 급속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충전사업자 EV고는 최근 재무보고를 통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은 자사 EV 충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하게 되면 당사의 충전 수요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처럼 테슬라 슈퍼차저는 기존 충전 사업자들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개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충전 네트워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개방 방안에 대해서 공개된 것이 없기에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순 없지만, 국내외 전기차 충전 업계에 테슬라가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